자,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의사표시까지 했어요. 오늘은 뭐냐면 대리를 할 거예요, 대리. 자, 여러분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죠. 그건 뭐예요? 전문적인 지식을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소송에 휩싸이는 것은 참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소송에 휩싸일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에 휩싸일 때 소송 대리인으로 누구를 선임합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 변호사가 법률 대리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 하나 짓는다. 여러분 건물 짓을 수 있나요? 못 짓죠? 그럼 건축업자에게 맡기는 거야. 이게 대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도급계약을 할까 안 할까? 도급계약을 하겠죠? 도급계약에 의해서 대리권 존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약을 통해서도 대리권이 존재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대리라는 것이 뭔지를 대충은 알았어요. 아, 그런 것이 대리구나. 이 대리는 뭡니까? 어떨 때만 대리가 되느냐? 뭐 할 때만, 행위를 할 때만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안 하면 대리가 안 돼요. 자, 여기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할 때 대리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는데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리는 시켜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경매를 받았어요. 그러면 경매 받고 나면 배당기일이 정해지거든. 그러면 낙찰된 돈을 받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도 위임장을 써서 뭐요? 대리인에게 시켜서 하게 할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 이게 모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매게 하는 겁니까? 본인을 대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거예요. 자, 봐봐요. 갑을 우리가 본인 그렇게 말해요. 여기는 을을 상대방 그렇게 말합시다. 상대방. 그리고 병을 우리가 대리인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본인이 병에 뭘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서 이러이러한 행위를 좀 해주라 하고 뭐를 주는 겁니까? 대리권을 일단 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대리권을 주면 여기 있는 자가 뭡니까?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거예요. 권한. 자, 권한 나왔네요. 우리 법이 비슷비슷한 말이 많이 나와요. 권리, 권한, 권원, 권능. 참 말이 비슷비슷한데 다 달라, 뜻이. 뭐만 얘기했죠? 여기서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법률상으로 주어진 힘을 말해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뭐예요? 법률상으로 부여하는 힘. 여러분이 소유권 그러면 뭡니까? 소유자로서 뭐 할 수 있어?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이거는 뭐예요? 법률이 주어줬어요, 나한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뭐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땅에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돼야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마음대로 집을 짓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산판이 다 집이네. 맞죠? 산 꼭대기에도 집이 서 있네. 이 문제 심각하겠죠? 그러면 개발이 무분별하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유권 행사는 뭐를 한다?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맞죠? 농사 질 수 있는 땅에 농사를 지어야 되지. 거기다가 뭡니까? 집을 지어갖고 살면 안 될 거 아니야.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권리다. 아시겠습니까? 권리의 뜻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 권한은 뭐냐?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권한이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뭐예요? 대리. 대리인이 하는 것은 뭐예요?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권한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 이 대표권은 누구를 위해서 대표권을 행사합니까? 법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법인을.
자신을 위해서 대표권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요? 그 법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요? 권한인 거예요. 권리가 아니고. 그러면 이 권한은 일정한 한계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대리권을 준 것만큼만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집을 팔아달라. 그러니까 집을 팔고 땅까지 때리 팔아먹으면 붙다. 그럼 권한을 오버한 거 아니야. 맞죠? 그걸 뭐라 그래요? 무권대리. 대리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거야. 이해되죠?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권한이다. 한계가 있다. 그 뭐예요? 그 주는 것만큼만 해야 돼.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잉태해서 낳으면 뭡니까? 미성년자죠? 본인의 아들 미성년자 있죠? 예. 그 미성년자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 법률행위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마 아빠가 도와줘. 그걸 뭐라 그래요? 친권, 법정대리입니다. 우리가 친권자 그러면 뭐예요? 법정대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법정대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 아이에 대해서 못합니다. 왜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해야 돼요. 부양과 양육과 훈육 이것만 해야 돼.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창고에 가다 놓고 밥을 갖다가 한 달 동안 안 줍힌다. 그건 뭐예요?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뭐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로 권한이다. 권한이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소유권을 한번 생각해봐요. 소유권. 이 소유권자는 그 목적물을 뭐 할 수 있죠?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수익할 수도 있고, 또요? 처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소유권자는 이것밖에 못합니까? 이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요? 소유물을 가공할 수도 있죠. 개량할 수도 있죠. 변경할 수도 있죠.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니까. 이해돼 안 돼요? 이해되죠? 근데 왜 사용수익 처분만 법에다 써놨느냐? 대표 선수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요? 축구 선수들이 쫙 있잖아요. 어? 그러면 11명이 이제 운동장에 뛰잖아요. 예비 선수까지 해서 한 22명 정도를 이제 엔트리맨으로 딱 국가대표 선수로 딱 하잖아. 걔들은 뭡니까? 대한민국을 달고 나가잖아. 그 대표 선수네. 그러니까 법전에다가 소유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다 나열한다면 법전의 사이즈가 내 키하고 똑같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맞죠? 그래서 대표적인만 써놓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해석의 문제다.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뭐라 하느냐면 유권에서 그렇게 말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소유권자 할 수 있네? 없네? 이건 이제 해석을 통해서 판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 그 다음에 수익할 수 있는 능력, 처분할 수 있는 능력. 자,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능. 잘못 썼네. 권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 한다? 바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권리가 갖고 있는 하나하나의 힘을 뭐라 한다? 권능. 그렇게 말해요. 낮게 한 개 한 개. 맞죠? 그러면 전세권자는 뭐 할까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사용권, 수익권. 그러면 어떤 권능이 100개가 하나의 권리일 수도 있죠. 2개가 하나의 권리일 수도 있죠. 1개가 권리일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권리에 포함되어 있는 낮게 하나하나의 능력을 뭐라 그래요? 권능 그렇게 말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뜻이 같아요 달라요? 분명히 뜻이 다르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여기서 권한하고 나자. 권한. 권한이란 것은 뭐냐면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권리의 원천, 원인 이걸 말합니다. 원인. 지금 원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썼습니다. 그 말은 정당화시킬 수 있는 원인을 우리가 권한이라고 하는데 말이 참 어렵잖아. 근데 어려워할 거 없다. 봐봐요. 남의 목적물을 전세 얻어갖고 살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건물을 전세 얻어갖고 사용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22년째 지금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왜요? 달세 한 번도 안 미루고 건물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저가 안 들어왔으면 여기 뭐 할까? 당구장이나 할까? 건물 많이 알리잖아요 이건.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체적으로 한교 고시학원은 어디에 있다는 건 대충 압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했으니까. 맞죠? 광고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전화하면 뭐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해도 위치를 몰라.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분야가 아니면 뭡니까? 아무리 간판을 많이 달아놔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맞죠? 근데 지금 보면 뭡니까? 공인중개사가 왜 이리 많지? 보이죠? 처음에는 무심코 다녔잖아요. 맞죠? 관심을 갖고 보니까 뭐예요? 골목마다마다 부동산이네. 맞죠? 와 이리 많노? 그죠? 실제 많습니다. 진주 시내 640개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되게 많죠? 여러분들 무엇보다 많아? 편의점보다 많아.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뭐냐면 미용실입니다. 맞죠? 미용실도 거리에 채 있는 게 미용실이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지금 전세권자잖아. 전세권자.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건물을 얻었는데 너무 수강생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도. 그러니까 여기에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옥상에 가면 널찍합니까? 안 합니까? 널찍하죠? 거기다가 한 개층을 더 올린 거예요, 내가. 누구의 동의를 받고? 주인의 동의를 받고 내가 지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건물 한 개층을 더 올린 것은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내 거야. 그러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내 이름으로 뭐합니까? 등록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관리대장뿐만 아니라 등기부에도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구분소유. 뭐라고요? 구분소유.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진 겁니까? 주인이 진 겁니까? 내가 진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정당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지.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차후에 전세권이 끝났어요. 그러면 가백에 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걸 부속물 매수청권 그렇게 말해. 이게 정당한 권한이다 이런 말이에요. 권한.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뭡니까? 내가 이것을 뭐 했다? 설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내 거예요. 맞죠? 근데 독립성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내리내리는 거 있잖아. 이런 건 독립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 것이 돼버려.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부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부합. 이미 건물에 붙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고? 부합. 감 잡았어요? 그러면 내가 비용을 들였는데 부합이 돼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지금 내가 비용을 써서 한 거예요. 맞죠? 근데 이게 부합이 돼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거는 간단합니다. 이 부합물에 관계되는 것은 비용을 내가 썼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달라 해야 되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적물의 가치가 상승했어, 안 했어? 상승했죠? 그걸 말하느냐면 유익비 그래요. 뭐만 알겠죠? 그러면 이 유익비에 뭐예요?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해가죠? 근데 만약에 유익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할까? 줄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유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건물을 짓다가 건물에 짓는 비용을 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비용 줄 때까지 그 건물을 유치해버려요. 가끔씩 보면 뭡니까? 건물 짓다가 부도난 데가 보면은 유치권 행사 중하고 써놓은 거 봤어, 안 봤어? 봤죠? 그 유치권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그 채권을 받지 못하면 뭡니까? 끝까지 만다. 유치해버리는 거예요. 좋은 예가 하나 있잖아. 저 밑에 보면 동부 농협 있죠? 거기에 보면 펜스를 빡 쳐놨죠? 그리고 먼 팻말 하나 붙여놨죠? 뭐요? 유치권 행사 중. 보신 분들 있나요? 거리 전부 다니면 뭡니까? 다 법률입니다. 그건 뭐가 유치권일까요, 그게? 자, 거기에 옛날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건물이 많았죠? 이 건물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철거해서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려고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철거 비용을 안 주는 거야. 그럼 뭐요? 그 비용 받을 때까지 뭐 한다? 유치해버려. 왜요? 그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
그 밑에 뭐 샘턴 병원 있죠? 샘턴 병원이 부도났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지금 병원 하는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낙찰되기 전까지는 140억입니다. 거의. 낙찰받기 전까지는 뭡니까? 유치권 행사 중 하고 붙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맞죠? 140억 쯤 되면 여러분이 전부 다 십실방을 내고 우리가 받아 뺏긴데, 그죠? 근데 그게 뭡니까? 짓는 데는 300억도 넘게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하도 파고 온 건물이 뭡니까? 그 상당히 큽니다. 그 건물이. 맞죠? 땅값 대비해서 그러면 140억이 싼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막 한 3억씩 내고 받아 뺏긴데 대출 좀 내고. 맞죠? 그럼 못 받아 아깝네요. 자, 그런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부동산은 뭐예요? 함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큰 걸 해야 돈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구분 소유하면 되는 거야. 빌딩 같은 거 하나 받아서 뭡니까? 한 개 층씩 구분 소유하면 되잖아. 그리고 뭡니까? 임대하면 되잖아. 그럼 부담이 적어 많아? 적죠. 맞죠? 건물은 뭐가 된다? 구분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면은요, 이 아파트 미분양된 걸 한 300채 된다. 혼자서 300채를 다 받으려면 숨이 갚아 안 갚아? 숨 갚으지.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못 타가지고 뭡니까? 300채를 떠버리는 거야. 얼마? 한 40% DC에서. 그래서 뭡니까? 한 앞에 5채씩 갖고 있으면 부담이 없잖아. 대출 따라가면서. 맞죠? 몇 억만 있으면 사겠네. 그죠? 그래서 5%씩만 붙여갖고 팔아. 그럼 뭐예요? 아는 지인들에게 맡기도 싸니까 좋네. 아파트도 새 건데. 맞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부동산 하다 보면 가끔씩 기회가 옵니다. 예. 지금은 너무 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그죠? 너무 분양이 잘 되잖아. 미분양이 없는 거라. 근데 안 되기를 기다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면 이제 권한 나와있죠, 권한. 권한을 이해했죠, 이제? 아, 권한이 뭘 말한다? 느낌이 왔지? 그러면 이 권한 내에서 뭡니까? 행위를 하잖아. 자신을 위해서 행위라는 거요. 타인을 위해서 행위라는 거야. 타인을 위해서 행위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뭡니까? 대리행위. 이렇게 말해요. 행위를 하긴 하는데 뭐예요? 그 행위가 대리행위야. 맞죠? 근데 본인이 병에게 뭐를 줬잖아. 이게 뭡니까? 대리권이야. 뭐라고? 대리권. 근데 결국은 본인 걸 파는 겁니까? 대리인 걸 파는 겁니까? 본인 거 파는 거잖아.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갑하고 을하고 거래하는 거지 병하고 거래한 게 아니잖아. 그게 뭡니까? 결과는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발생해. 맞죠? 이 결과를 효과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원인은 뭐라고 한다? 원인은 우리가 요건이라고 합니다. 요건. 결과는 뭐라고 한다? 결과는 써놨잖아, 저기다가. 결과는 눈치 빠른 사람 알 건데 뭐라고? 효과. 뭔 말인지 알겠죠? 원인을 뭐라고 한다? 요건. 요건이 갖춰져야 결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원인을 요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결과를 뭐라고 한다? 효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만 다를 뿐이지 뭡니까? 실제는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둘이서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뭡니까?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혼자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나요? 없지. 사랑하다 보니까 아이가 태어난 거 아니야. 맞죠? 사랑 안 하면 돼, 안 돼? 아, 나를 보시오. 안 되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원인이 있어야만이 뭐다? 결과가 있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우리가 이야기한다. 아, 대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말하는 겁니까? 본인과 대리인 관계죠. 대리 행위 관계는 뭐예요? 대리인과 상대방 관계죠. 법률상의 효과, 결과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서 발생한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니까 자, 뭐라고 되어 있어? 대리 일반 밑에 대리권하고 나와 있잖아. 대리권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발생 원인 나와 있잖아. 대리권을 뭡니까? 본인이 이렇게 주는 거잖아. 맞죠? 이 대리권을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수여, 행위 그렇게 말해요. 수여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 수권 행위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수권 행위. 대리권을 줬다 그런 이야기야. 여기서 숫자를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데 수. 자, 주는 것과 받는 것을 뭐라 그래요? 수수 그러잖아. 주고받는 걸 말한다고? 수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민법에 나온 말이 전부 한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숫자예요, 수. 이게 주는 거예요. 받는 게 뭐냐면 요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주는 거야. 이걸 받는 거야. 수, 수구면 뭐예요? 주고 받고. 맞죠? 그러면 여기서 수권의 숫자는 뭘 말할까요? 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주는 거죠. 이게 수여 행위야.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 대리권이 있는 거죠. 이건 뭘까? 이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 대리인은 무슨 대리인이 된다고? 임의 대리인. 왜 임의 대리인이 될까요? 대리권을 받아서 대리행위를 거 아니야. 만약에 대리권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대리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받아서 하는 것이 뭐라고? 임의 대리인. 근데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낳고 나면은 내가 법정 대리인이 되고 싶지 않아도 당연히 법정 대리인이 돼버리죠. 맞죠? 우리 법에 그렇게 정해놨다 정해놓지 않았다. 법에 정해놨잖아. 법에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 법정 대리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법정 대리. 그러니까 법정이란 말은 뭐예요? 법률의 규정 그 말이야. 법에서 정해놨다. 근데 엄마 아빠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 뭐라고? 엄마 아빠가 없는 경우도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아이는 미성년자인데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럴 때는 지정후견인. 여기서 지정후견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면 간단히 한번 이야기해봐. 유언에 의해서 지정된 자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뭡니까? 엄마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깔딱깔딱합니다. 근데 아이가 지금 15살짜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죽으면 법정 후견인이 선임이 되는데요. 얘가 말을 하는 거예요. 유언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형제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친구의 손을 탁 잡으면서 내가 가진 것은 3천만 원밖에 없다. 이 돈을 자네에게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 20살 될 때까지만 돌봐줘. 아시겠습니까? 유언에 의해서 뭡니까? 지정을 했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맞잖아. 이게 지정후견인이야. 뭐라고? 지정후견인. 엄마 아빠가 없을 때는 뭡니까? 지정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수민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니꺼 내꺼 없이 정말로 뭡니까? 아무런 담보 조건 없이 돈을 1억씩 빌려줄 수 있는 친구가 5명만 있다면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맞죠? 세 분은 그런 사이인가? 세 분은 그런 사이냐고? 아무런 담보 조건 없이 돈을 팍팍 빌려줄 수 있는 사이인가? 능력이 안 돼? 그럼 1,000만 원 해, 1,000만 원. 이게 뭐냐면은 그런 친구들 있으면 뭡니까? 정말로 인생 성공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그러면 형제간보다 더 나은 거 아니야? 맞죠? 그게 뭡니까? 바로 법정 대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직계 존비 소개합니다. 그러면 직계 존속은 어제 공부했잖아. 존속이 누굴까?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존속인데 나에게는 뭐가 있다? 큰아빠가 있다 이 말이야. 작은아빠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큰아빠가 해야 돼? 작은아빠가 해야 돼? 무조건 연장자 순입니다.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은 연장자 순이야. 이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아들에게 조금 더 주지 않나요? 법적으로는 n분의 1로 되어 있는데 좀 더 찡가주죠? 안 찡가주는가? 아무래도 찡가주겠지. 많이 주고 싶지. 큰아들한테. 맞지?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을 다 갔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오빠가
잘 살아야 돼. 동생보다. 오빠가 잘 살아야지 좀 기댈 수가 있지 않나요? 동생은 빵빵 잘 나가는데 큰오빠는 뭡니까? 배실배실 거린다. 친정에 가기가 싫어. 맞잖아요. 정말 틀리나요? 근데 큰오빠가 되게 잘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큰 올케가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인데.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연장자순입니다. 그래서 후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삼촌까지만 가능하거든. 근데 삼촌이 없을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면 지정후견인, 국가가 지정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사회적 책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아원 원장. 이해갑니까? 우리가 고아원에 가면 고아원장 보고 뭐라 그래? 아빠 그래요. 맞죠? 그게 뭐냐? 바로 지정후견이에요. 이게 법정대리야.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요, 우리가 법률행위하는 데 있어서는 임의대리가 중요할까요? 법정대리가 중요할까요? 임의대리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을 맡기거나 매매를 맡기거나 공사를 맡기거나, 맞죠? 사무처리를 맡기거나 이런 게 전부 다 임의대리거든요. 맞죠? 근데 법정대리는 여러분 시험에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별로 안 중요해요. 맞죠? 우리가 친권을 뭐 하는 건 아니다. 중개하는 것은 아니다. 맞잖아요. 지금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인이 하는 것의 역할은 그다지 중요한 게 별로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분야도 많이 안 나오는 기라. 알겠죠? 그게 발생 원인이야.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보면 뭡니까? 뭐가 나와요? 대리권의 범위하고 나와 있지. 그 범위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대리권은 한계가 있다 그랬잖아. 맞죠? 근데 대리권을 줄 때 대리권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집을 팔아달라, 임대해달라, 그리고 뭐요? 매매해달라, 뭐해달라, 공사해달라. 그럼 그대로 하면 돼요. 맞죠? 근데 대리권은 줬는데 그 범위가 아리까리 할 때가 있어. 범위가 뭡니까? 모호할 때가 있죠. 맞죠? 그 말을 뭐라 해요? 분명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법에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 법이 뭡니까? 118조야. 여러분이 조문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한 30년 갈기다 보니까 조문이 다 외워졌었는데 여러분 보고 조문을 외우시오. 돌아뺍니다 이거. 맞죠? 몇 조요? 이래서 하면 그 사람 죽겠다. 맞죠? 근데 조문을 알면 뭡니까? 좀 유식하게 보이죠? 맞죠? 민법 몇 조에 의거하여 막 이래서 하면 좀 있어 보이고 막 그렇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시험 칠 때는 조문 문제로 나오는 건 올해 시험에도 단 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을 암기할 필요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조문을 암기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수업 도중에 계속 조문을 읊어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뭡니까?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한 100번을 읊어버리는 거야, 계속. 맞죠? 민법 103조, 103조 자꾸 하니까, 아, 103조가 이 말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해갑니까?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 뭔 말인지 알겠어? 민법 시험에서 가장 더티하게 문제내는 것이 암기력 테스트하는 겁니다. 민법은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 돼요. 왜요? 법이라는 것이 앞에 뭐가 붙어? 삼수가 붙죠? 물이잖아. 그러니까 뭐요? 흐르는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강물을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르는 것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암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민법을 누구에게 배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죠?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전부 다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시중에 유명한 강사들도 뭡니까? 앞잡다하고 외우라고 그 짓거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20대 청춘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다 외울 겁니까? 그걸 갖다가 앞잡다 가지고. 맞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법이니 중개사법이니 이런 건 또 앞잡다하고 외워야 됩니다. 왜요? 법에 논리가 없잖아. 법률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논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앞자 따갖고 외우니까 뭐예요? A4 양면으로 딱 해서 복사를 해갖고 여러분 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분 갖고 다니면서 여름철에 부채로 써. 그러면서 한번 보고 외우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자 따갖고 외워야 돼, 이제. 그건 안 외우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률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잡법. 그렇게 말합니다. 잡법. 논리가 없는 법이야. 그래서 민법 시간에 외워버리면 그때 용량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이것까지 외우라 그러면 돌아버리면 되게요. 맞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18조는 뭐라고 써놨느냐? 이 물건을 뭡니까? 보존한다. 보존이 뭘까? 보존이. 보존행위. 현상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보존입니다. 뭐라고? 현상을 지키고 유지하는 게 보존이야, 보존.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존행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요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지금 현재 미등기 되어 있는 걸 등기하는 거야. 그러면 본인 걸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방치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대리권만 있으면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명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했다. 그러면 놔두면 뭐 해버려? 부패해버리죠? 맞죠? 그럼 뭐가 돼? 처분하는 것도 보존행위야. 왜요? 놔두면 부패해버리는데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성세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한 달란트씩 이렇게 분배를 했는데 한 사람 뭡니까? 주인이 무서워서 땅 속에 묻어놨을 거니? 돈을. 맞죠? 근데 사람은 장사를 하고 돈을 불났어. 한 사람 뭡니까? 그걸 갖고 탕진했어. 맞죠? 근데 누구를 가장 많이 뭐라 합니까? 땅 속에 파묻은 종을 뭐라 해요? 게으르고 무능한 종아. 이렇게 나와요. 성세. 이 게으르고 무능한 종아. 맞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뭡니까? 뭘 만들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닦아 쓴 것만 또 못하다 그 말이야. 그거는 돈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가 망한 것은 여러분 신랑들이라도 좀 봐줘야 돼. 맞죠? 잘해 보려다가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맞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 계속 꽃감 빼면서 빼먹기만 빼먹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 안달이 걷어가고 확 업어야 돼, 바로. 지기만 안 되고. 자, 그게 뭡니까? 보존이에요, 보존. 보존이 뭔지 알겠죠? 현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행위라는 것이 관리행위. 자, 이 관리행위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용하고 계량하는 거야. 뭐라고? 이용하고 뭐 하는 거라고? 계량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관리행위라는 것이 이용, 계량행위를 말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용, 그래도 이용. 그 다음 뭐라고? 계량, 그래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용, 계량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면 이용은 수익을 도모하는 행위야. 뭐라고? 수익. 예를 들어서 집을 임대차 했다고 해서 다시 해봐요. 집을 임대차 했다고 해서 이 집이 잘못됩니까? 성질이 바뀝니까? 아니죠. 그는 대리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뭘 말합니까? 장식품을 달았다. 또 장식을 달았어요. 설비를 했다. 그러면 가치가 상승해요? 낮아져요? 가치가 상승하잖아. 이거는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맞죠? 근데 대리권이 모호하다라고 한다면 처분행위는 할 수 있다 없다? 처분행위는 못해요. 뭐라고?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마다 가능하다 그 말이야. 가능해. 근데 처분행위는 가능해 불가능해? 이 처분행위는 불가능해요. 그럼 처분이란 게 뭘까요? 그냥 여러분이 처분행위 그러면 파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이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처분이에요. 맞죠?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처분이야.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뭐냐면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를 처분행위를 해. 뭐라고? 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고 그런다면. 자,
여기서 말한 처분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간단히 이렇게 정의가 가능합니다. 자, 이행의 문제를 남기고 있지 않는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를 처분행위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일단은 공부하다 보면 알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대리권을 갖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이 모호할 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야. 아시겠죠? 바로 옆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대리권 뭐라고 돼 있어? 남용돼 있잖아. 맞죠?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남용이란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야? 나쁜 말 같이 보이죠? 아빠가 친권을 남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묘하죠?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여기 봐봐. 자, 우리가 정리하자면 이런 걸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갑을 우리가 본인 걸읍시다. 본인. 여기는 을을 뭡니까? 상대방 걸읍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병을 대리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정상적으로 대리권을 줬어요. 그리고 대리행위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대리인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될까요? 본인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거나 오직 상대방의 이익만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한다. 이게 남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누구를 위해서 대리행위를 해야 된다고? 본인을 위해서 해야 돼요. 대리권을 줬으면 본인을 위해서 뭡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 대리권 남용이야. 그러면 그래도 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 안 가는 게 정상이지? 봐봐요. 여기 있는 갑이 KB국민은행이야. 여기 있는 병이 뭡니까? 국민은행의 지점장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지점장이 뭡니까? 일정한 본사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친구가 쪼르륵 찾아왔어. 내가 돈을 예탁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예탁금리가 얼마 정도 돼? 많으면 2%야. 적으면 1.7%야. 어따 이제 내가 좀 가오를 잡아야 되잖아. 친구한테. 내가 그래도 은행 지점장인데 너한테 한 5% 예탁금리 줄게. 딱 이러는 거야. 그러면 권한을 남용한 겁니까? 남용한 게 아닙니까? 남용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지금? 오직 상대방만을 위해서 예탁을 받아준 거잖아요. 맞죠? 그럼 뭐라고 한다? 대리권 뭐라고? 남용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원칙은 유효입니다. 왜 원칙은 유효가 될까? 5% 줘야 돼. 이거. 왜요? 대리권이 이렇게 행사가 됐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리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걸 모르잖아요. 아, 시중금리가 5%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요? 5% 줘야 돼. 감을 잡았어? 못 잡았어? 감이 탁 잡히네 이게요. 맞지? 근데 여기는 상대방도 뭡니까? 시중금리를 잘 알고 있어. 니니까 이렇게 해준다 싸면서 얘가 알고 있어. 알면 뭐라 그랬지? 악이. 어제 공부했다 아닙니까? 모르면. 그렇지. 처음에 민법 공부하면 악인은 나쁜 놈, 선인은 좋은 놈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모르면 뭐라고? 선이. 알면. 그렇지. 그러면 얘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알 수 있다. 과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럴 때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용의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 다 해버리면 머리가 아파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남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대리권에서 그 옆에 제한 나와 있죠. 그럼 대리권에 제한하는 것은 뭡니까? 요럴 경우는 대리권이 없다 그런 뜻이잖아. 제한한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요런 것들을 할 수 없다 그게 제한이야. 뭐만 알겠죠? 대리권 제한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목 한번 해봅시다. 대리권 제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한. 대리권 제한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딱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어요. 얘가 대리인이야. 근데
지하고 둘이 계약을 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자기 계약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자기 계약. 그러면 을이 뭡니까? 자기 도장은 자기가 갖고 있죠? 맞죠? 그리고 갑의 도장도 뭐요? 을이 갖고 있죠? 대리권을 갖고 있으니까요. 맞죠? 여러분이 대리권을 시킬 때는 뭡니까? 인감하고 대리권하고 이임장하고 다 줘버리잖아요. 이렇게. 안 줍니까? 줍니다. 법무사에게 잘 주더만 보니까. 이 법무사가 뭐예요? 법정대리, 법률대리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예요? 대리인이 뭡니까? 계약서를 딱 펴놓고, 요 놈을 어디다가 찍어볼까? 그 지 멋대로 찍어버리지? 계산도 지 멋대로 하지?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을 을만이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이게 계약입니까? 계약이 아닙니까? 개판이지. 맞잖아요.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뭐라고? 자기 계약. 맞죠? 이 자기 계약을 법적으로 허용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본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을 염려가 있다 없다? 염려가 있다. 깔롱깔롱. 맞지? 염려가 있어. 그러니까 요거 제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제한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법이 참 합리적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제한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는 대리권이 없다고 말이야. 또 쌍방대리입니다. 자, 쌍방. 쌍방을 대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용어가 어려워. 용어가. 맞죠? 쌍방. 뭐예요? 갑의 대리인도 병인데 을의 대리인도 병이야. 참. 그럼 뭡니까? 갑의 도장도 병이 갖고 있고 치기 들고 있고 을의 도장도 뭡니까? 병이 치기 들고 있고. 그럼 뭡니까? 이쁜 사람에게 뭡니까? 떡 하나 더 줘. 이게 말이 돼 안 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뭐라고? 쌍방대리. 맞잖아요.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맞죠?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된다니까. 아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 참말로. 맞지? 그러니까 뭐요? 잘나고 봐야 돼. 맞죠? 잘나고 봐야 돼. 잘나고 봐야 돼. 자, 그게 뭡니까? 무슨 대리라고? 쌍방대리. 그러면 만약에 쌍방대리가 됐다고 한다면 일일이 모든 의사를 결정해버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어제 수업을 듣고 오늘 수업을 들으면 그게 계속 연장이 되죠. 맞죠? 그러니까 빠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빠지면 죽는 거다. 그러면 봐봐요. 왜 그러냐면 자꾸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수업이. 그러면 쌍방대리가 됐을 때는 이자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해버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런 대리를 할 때는 뭐 하겠다? 대리권을 제한하겠다.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근데 그리 하지 말라고 이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법에서. 124조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근데 하지 말라면 더럽게 해. 맞죠? 그래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야. 무효가? 아니고 뭐요? 대리권이 없는 걸로 봐버려. 대리권이 없는 게 뭘까? 무건대리? 뭔 말인지 알겠죠? 대리권이 없이 행위한 거와 똑같이 바꾼다고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무슨 대리라고? 무건대리? 그렇게 바꾸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법에서 아무리 금지했더라도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 예외. 첫 번째가 뭡니까? 본인의 허락. 자, 본인의 뭐라고? 허락. 해도 좋다 이 말이야. 본인의 허락. 자, 여러분이 대기업을 다녀보신 분들은 알 거야. 사장이 월급을 다 통장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경리과장이 보냅니까? 근데 경리과장도 월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지가 스스로 뭡니까? 돈을 찾아서 지 통장에 넣어 안 넣어? 넣지. 이게 자기 계약이야. 미리 회장님께서 허락했어, 안 했어? 허락했죠? 그 본인 허락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런 경우 있다, 없다? 있잖아요. 지가 지걸 지가 받아. 희한한 사람이냐고요. 맞죠? 근데 우리하고는 저희 와이프가 다 알아서 보냅니다. 제가 유임을 다 했거든요. 이 명의는 내 명의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뭐요? 임의 대리입니다. 우리 와이프가. 나는 돈 챙기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다 보내고 해.
근데 실수는 여자들이 없더만요. 꼼꼼해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본인의 허락. 두 번째는 뭡니까? 단순한 채무이행. 단순한 뭐요? 채무, 이행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단순한 채무이행. 갑에게서 돈을 받아서 을에게 전달할 정도지. 이거는 뭡니까? 대리인의 의사가 개입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본인에게 불이익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받아서 주는 건데. 맞죠? 이럴 경우는 뭡니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법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대리권을 줬는데 대리인이 그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이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서 할까 봐서 대리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받아서 갖다 줘. 그럼 뭐예요? 본인이 불이익할 게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된다?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를 해도 괜찮다 그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그게 뭐야? 예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암기해 갖고 알아야 됩니까? 이해를 해 갖고 뭡니까? 나오면 찍어 뿌리면 되지. 그걸요. 오직 선택은 객관식. 사람 조건이 참. 맞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돼 안 돼 지금? 빨리 말해. 돼 안 돼 이거? 되지. 쉽네 민법이. 민법 때문에 떠졌다는 사람이 누구야 이거 지금? 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옆에 봐봐. 대리권 소멸 나오잖아. 이럴 때는 대리권이 없어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강사들은 사사 금파 사사 성파 막 난리다 외워서 어려워할 거 없어요. 봐봐요. 자 본인이 뭐예요? 본인이 죽었다. 본인이 죽고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대리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없는 것이 대리인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럼 대리인 지가 죽었어. 대리권이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 사망 또 대리인 사망. 대리권 소멸 사유네? 두 번째요.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 대리인이 뭐냐면, 자, 파산했어요. 대리인이 뭡니까? 금치산자, 성년, 후견, 계시. 이게 옛날 말로는 금치산 말이야. 우리는 금치산이 더 익숙하지 않아. 맞죠? 한정치산, 이런 게 들어봤죠? 한정치산은 뭘 말해요? 조금 아파. 금치산은 많이 아파. 이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많이 아프다 그 말은 뭐예요? 정신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문산에 가면 뭡니까? 정신병 환자들 그 병동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목욕시켜주러. 근데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정해놓고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그 칠암 교회에서 하는 거야. 근데 거기가 그게 제가 복을 많이 받는가 봐. 봉사를 우리 많이 하니까 그냥 막 씻겨주는 거라. 근데 가서 보면 뭡니까? 많이 아픈 사람도 있고 적게 아픈 사람도 있죠. 많이 아파 금치산, 좀에 아파 한정치산. 뭐 뭔지 알겠죠? 그러면 원래 대리권을 줄 때는 정상인이었어요. 근데 대리권을 행사하기 전에 8톤 차가 바다 빙기라. 뭐가 바다 버리? 8톤 차고 바다 빗어. 그래서 많이 아파가 되었어요. 많이 아파. 그러면 처음에 대리권을 줄 때는 뭡니까? 그 대리인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리권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이 아파.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프잖아 이거. 맞죠? 처음부터 대리권을 줄 때 많이 아프면 상관없는데 처음에는 안 아팠어. 그럼 대리권을 주니까 아파 빗어. 그럼 뭐요? 대리권은 소멸해야 돼 안 해야 돼? 소멸해야 되죠. 누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자, 대리인이 파산했어요. 그러면 파산했다라고 한다면 본인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상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본인을 위해서 대리권을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본인 뭐야?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파산, 대리인, 성년, 후견, 계시 다 외워졌네. 뭐 들라고 이걸 외울 것이요? 가만 생각해 보면 딱 나오는데 이거. 맞죠? 그러면 이미 대리권도 소멸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임의대리권은 어떻게 소멸하냐? 봐봐요. 얘가 뭐를 준 게 임의대리야? 수요 행위를 해야 되잖아. 아이 참나. 뭐요? 임의대리가 뭐라고? 수요 행위를 해야 되잖아. 그래야 이자가 대리권이 있잖아요. 임의대리. 그러면 얘 보고 팔아달라 했는데 더럽게 못 파네 얘가. 맞죠? 그러면 줬던 대리권을 다시 걷어들인 것을 말하느냐면 철회 그래요. 자, 뭐를 철회하는 겁니까? 수권행위를 철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맞죠? 두 번째 뭐가 될까? 바로 집을 진짜로 얘가 팔아빈 게야. 그게 뭐예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대리권을 줬는데 이미 집이 팔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종료됐어 안 됐어? 종료됐죠? 그럼 대리권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외울 필요 있나요? 안 외워도 알겠네 뭐요. 맞죠? 근데 여러분이 책을 읽어갖고 이걸 이해하려면 뭐예요? 3시간 걸려. 근데 나하고 둘이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1부이면 끝나버려. 맞죠? 빨리 대답하시오. 맞죠? 그거야. 좀 쉬었다가 그 밑에 보면 뭐가 나와요? 대리에 있어서 복대리가 나와 있죠? 요걸 복대리가 뭔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쉴까요?